안녕하세요. 부동산 공법의 이유정입니다. 자, 이제 저희들이 기본 이론 과정이 끝났죠. 예, 이제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과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기출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그래서 이제 기출문제를 쭉 풀 텐데요. 기출문제를 푸는 것은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유형 파악도 하고, 그리고 앞으로 어디에 중점을 두고 공부를 해야 될 것인지를 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문제 푸실 때 이제 기출문제를 여러분 많이 푸실 겁니다. 푸시는데 문제하고 답을 외우는 게 아니고 거기에 나왔던 지문 하나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공부니까요. 지문을 꼭 여러 것으로 정리해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강의는 이제 어떻게 해 나갈 거냐면, 일반 우리가 학원에서는 이제 기출문제 특강을 한다 그러면 문제만 쭉 풀어줘요. 풀어주는데, 그러면 처음에 이제 공부가 잘 안 되신 분들이나 아직 덜 되신 분이나 됐다 하더라도 완성이 안 되신 분들은 좀 소화해내기가 좀 힘들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이론 정리 기본적으로 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기본 이론 정리를 좀 하고, 그리고 다는 못 해드리고 중요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 간단하게 체크를 하고, 그리고 그와 같은 문제를 풀어보고, 그렇게 매 과정 그렇게 다 진행할 겁니다. 그러면 기출 문제를 그렇게 딱 풀고 난 다음에 또 우리 실전 응용 문제를 또 풀겠죠. 그때도 또 이론 정리를 간단히 하고, 그리고 또 문제를 풀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기출 문제를 풀면서 이론을 한번 간단하게 정리할 수도 있고, 문제도 보고, 또 응용 문제를 풀 때도 이론 정리 한번 하고, 그리고 문제 풀 수 있고, 그러면 좀 그 과정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보면 많은 공부량이 필요로 하는 힘든 과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을 잘 견뎌내시면 실력은 업 돼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힘들더라도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푸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국토계획 및 유람 법률이죠. 국토계획법 이제 나갈 텐데요. 말 그대로 국토계획과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고 있어요. 국토계획법에서는 이제 첫 번째가 나오는 게 용어죠. 근데 용어 같은 경우도 시험에서는 하나씩 나온다라고 생각하시고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용어 파트에서는 주로 나왔던 게 이런 도시군계획 사업, 그리고 기반시설 분류, 그리고 각종 계획의 개념, 이런 분들이 출제가 되는데요. 그러면 앞으로도 여기에서 시험에 국토계획법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용어 파트에서는 기반시설의 분류 7개 있는 거, 그 부분들은 또 신경을 써줘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이게 계획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우리 뒤에서 계획이 나올 텐데 그 개념 정리는 반드시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뒤에 나오는 개발행위 파트에서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거기에서 어떤 기반 설치가 곤란한 것인지, 설치가 곤란한 기반시설의 종류라든지 또는 기반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이 어떤 것인지, 이런 기반시설 숙지를 해 주시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러면 자, 용어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개념 및 체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러면 자, 먼저 우리 계획 있잖아요. 계획 파트에 계획을 볼 텐데요. 자, 계획 부분. 국토 계획과 이용에 관한 사항이죠. 그래서 전체적인 체계도 보면서, 그리고 용어도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국토계획법에 계획이 있죠. 빅3 계획이 있어요. 광역도시계획, 그리고 또 도시군계획. 자, 도시군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계획. 그리고 도시군계획에는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의 순서를 기억하셔야 돼요. 광역도시계획, 이 광역은 2개 이상의, 여기 있는 2개 이상의 관할을 묶어서 수립하는 계획, 그리고 기본계획과 이 도시군계획 안에는 기본계획 관리계획이 있죠. 그래서 이 도시군계획, 기본계획 관리계획이 있는데 이건 당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수립한다. 자, 그러면 광역도시계획 용어 정리할 때는 반드시 이게 나와야 돼요. 자, 그러면 광역도시계획 할 때는 광역계획권이 먼저 지정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광역계획권이 지정이 되면 여기에 광역계획권이 이렇게 지정됐으면, 자, 이 2개 이상의 관할을 묶어서 광역계획권을 지정합니다. 자, 그러면 그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한 계획이다. 물론 광역계획권은 2개 이상의 관할을 대상으로 하죠. 그래서 광역도시 이야기할 때는 이 단어가 꼭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군 계획 안에는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어요. 근데 도시군 계획은 당의 관할구역. 자, 여기는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관할구역. 그러면 기본계획이란 건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관할구역에 대한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고 당의 지역의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데 지침이 된다. 이렇게 개념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도시군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기본계획은 당의 관할구역의 이런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한 계획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방향을 당의 도시군관에서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계획이 필요하겠죠. 그 계획이 도시군관리계획이다. 그래서 관리계획은 특별시군, 안시특자특도시군 이 6개를 우리는 관할구역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이 관할구역을 개발하고 정비하고 보전하기 위한 다음의 계획을 말한다. 그래서 용어가 이렇게 바뀌는 부분들을 기억합니다. 관리계획은 당의 지역을 개발하고 정비하고 보전하기 위한 다음의 계획을 말한다. 자, 그렇게 체크합니다. 그러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입안되고 결정되는 내용이 뭐냐? 자, 방금 전에 당의 관할구역을 개발하고 정비하고 보전하기 위한 다음의 계획이다. 그래서 관리계획으로 입안되고 결정되는 내용 5개를 체크를 합니다. 첫 번째는 용도 지역을 지정하고 용도 지구를 지정하고 변경하는 것. 자,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지정 변경. 그래서 용도 지역의 지 이렇게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용도 구역을 지정하고 변경하는 것. 지구. 용도 구역의 종류는 뒤에서 나와요. 개발 제한구역, 도시 자연공원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 그래서 개도시 수입, 개도시를 수입하자. 개도시 수입, 용도구역을 지정하고 변경하는 것. 지구. 그 다음 세 번째는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계략. 자, 기반시설의 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그래서 개발사업의 사, 그리고 정비사업의 사. 자, 그래서 개발사업,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사. 그 다음에 또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사항. 자,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사항. 그래서 우리는 이거 무조건 내용을 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외웠어요? 지구기사지. 지구기사지. 여러분은 지구를 지키는 기사죠? 그렇죠. 자, 지구기사지, 지구기사지. 일단 이걸 뒤에서 용어를 하나씩 설명할 겁니다. 지구기사지. 그런데요, 시험에 관리계획 내용이냐 아니냐 이렇게 물어볼 때, 자, 내용이 아닌 것, 이 정도는 기억합니다.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내용이 아닌 것. 우리가 용도 지역, 용도 지구를 지정하고 변경하고, 구역을 지정하고 변경하는 것은 관리계획 결정합니다. 그런데 지역, 지구, 구역을 지정한 이유는 규제하기 위해서. 자, 효과. 행위 제한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용도 지역에 맞는 행위 규제, 지구에 맞는 행위 규제, 구역에 맞는 행위 제한. 자, 그런데 이 행위 제한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행위 제한은 부수적으로 뭐 시행령에서 정한다든지 조례로 정한다든지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지 이걸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행위 제한은 아니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구역 나오죠. 그럼 여러분이 헷갈리시는 게 여기 지구단위 계획구역도 있고 그리고 여기 용도구역의 종류가 있잖아요. 요거 구역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막 엉뚱한 구역을 이어서 관리 내용을 찾아라 이렇게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용도구역 5개를 외워두시고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 그러나 여기는 구역이지만 요놈들은 용도구역의 종류가 아니에요. 용도구역의 종류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국토계획법에 나오는 구역이거든요. 성장관리계획구역,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관리계획의 내용이 아니다. 이렇게 잘 체크를 해 놓으시 바랍니다. 관리계획 내용, 지구기사지 내용이 아닌 것 여기도 꼭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관리계획 내용의 용어를 하나씩 용도지역이 뭐고 지구가 뭐고 구역이 뭔지 기반시설이 어떤 것인지 개발사업은 뭔지 정비사업은 뭔지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뭔지 이런 용어를 하나씩 정리해 볼게요. 자, 보시면 용도지역입니다. 아까 관리계획 내용에 용도지역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 있죠? 자, 용도지역이 뭐예요? 대한민국 모든 땅에는 땅의 쓰임 이렇게 용도지역이 정해졌다 그랬죠? 자, 여기는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용도지역을 지정한 이유는 뭐 때문에요? 토지 이용 및 건물의 용도를 제한하겠어요. 여기 주거적이다 그러면 여기는 거주에 필요한 용도로 건물 지어라. 자, 이 지역은 상업지역이면 상업에 필요한 용도로 지어라. 그러면 이 지역이 공업적이면 공업에 필요한 용도로 지어라.
토지용 및 건물의 용도를 제한하죠. 그러면 여기에 거주에 필요한 용도로 짓는데 여기는 단독주택 짓고 여기는 공동주택 짓는데 얼마의 규모로 질 거냐? 건폐율 용적률 높이. 자, 그래서 용도지역이 지정되는 이유는 여기에 땅의 쓰임이 정해진 영위는 토지용 및 건축물의 용도도 제한하고 그리고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하기 위해서 용도지역이 지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한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여기서 꼭 기억할 것은 용도지역은 중복되지 않게 뭘로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아까 관리계획 내용했죠?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이다. 그래서 용도지역은 토지에 대한 1차적 규제예요. 자, 그렇게 기억하시고. 그래서 용도지역이 지정되는 이유는 뭐라고요? 용도 제한하고 건물의 용도 제한하고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하기 위해서 그래요. 자, 그리고 중복되지 않게 된다. 그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용도지구입니다. 자, 용도지역이 이렇게 지정돼서 요 건물의 용도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도 제한하는데 용도지역만으로 안 되는 게 있죠. 자, 여기 같은 경우 화재가 잘 발생합니다. 그러면 화재 위험성이 높은 지역에 자, 거기에다가 용도지역만 달성하지 못하는 특정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방화지구, 이제 이 지구가 용도지구예요. 자, 그러면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이 있는 목적이 뭐였어요? 토지용 및 건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한다고 그랬죠? 그런 용도지역의 제한을, 이런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해요.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용도지역만으로 달성하지 못하는 뭐 화재면 화재, 재해면 재해, 높이면 높이 이런 특정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지역 위에 추가로 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의 제한을 지역의 제한이 강화될 수도 있고 완화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이면 미관, 경관이면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 지역을 말한다. 그래서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다가 이렇게 필요한 부분에다가 추가로 지정하는 게 용도지구다. 그래서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이 없으면 지구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자, 그렇게 기억하시고. 그래서 포인트를 잘 잡아주시고요. 자, 용도지역. 그 다음에 용도구역입니다. 자, 용도구역은 제가 센 놈이라고 그랬죠. 자, 여기에 이제 용도지역이 지정돼서 이런 건물이 들어서고, 용도, 이렇게 지정되고, 이런 건물이 들어섰고. 필요하면 여기에다가 규제하기위해서 또 필요한 부분에다 용도지구를 지정했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런 지역지구 위에다가 이런 구역이 딱 붙으면요. 자, 예를 들면 뭐 개발제한구역 붙으면 이런 용도 지역지구 다 무시하고요. 이런 용도 구역이 정하고 있는 행위에 한해서 여기도 여기 그린벨트가 지정되기 전에는 용도 지역지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구역이 딱 붙으면 그때는 지역지구 규제 무시하고요. 구역이 정하는 행위에 한해서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규제가 강할 수도 있고 완화할 수도 있어요. 완화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센 놈. 자, 이 용도지구역은 이런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이런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따로 정한다. 그래서 용도구역은 용도지역지구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따로 정한다. 이렇게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지역지구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에 따로 정하는 용도구역의 종류는 5개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아까 관리계 내용이냐 아니냐 이것도 문제 풀 때 풀 수 있으니까요. 자, 용도구역, 개도시, 수입. 이제는 이렇게 용도구역 종류도 외워놓으셔야 돼요.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말 그대로 규제를 완화해서 복합개발이 가능하도록 굉장히 좋은 지역이거든요. 자, 그러면 자, 이 지역은 주거지역이잖아요. 그 주거지역이면 거주에 필요한 용도만 짓고 다른 거 뭐 상호 업무 이런 거 못 짓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딱 지정해주면 주거지역 외에 다른 것들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지정되면 규제 완화하려면 여기에서는 이 해당 지역이 주거지역인데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지정된다고 그래서 이 주거지역에서 하는 복합 개발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역이 지정되면 이런 개발이 가능한 계획이 그 안에서 수립돼야겠죠. 그래서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지정됐다. 그러면 거기에 입지규제 최소구역 안에서 수립되는 계획이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이에요. 그런데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지정하는 것도 자, 그리고 이 안에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한다. 그래서 관리계획의 내용이다. 그래서 이것도 내용이다. 마치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정되면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되는 것. 근데 지구단위 계획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하는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계획도 관리계획으로 정한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용도구역의 종류 5개. 용도구역이 있는 이유는 이런 지역지구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에 따로 정하기 위해서 그래요. 자, 근데 그 규제가 지역지구 제한이 세게 강화될 수도 있고 세게 완화될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를 딱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지구, 이제 지구,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까지 개념 좀 해봤어요. 자, 세 번째가 기반시설이죠. 그래서 기반시설이란 이런 시설 말한다. 그래서 도시 형성에 기초가 되는 시설이에요. 우리 법에서는 국토기획법 용어 파트에서는 이 기반시설의 분류가 제일 잘 나오니까 이거 잘 체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기반시설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되면 우리는 그 시설을 무슨 시설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도시군 계획시설이다. 자, 도로는 기반시설이잖아요. 근데 우리 서울시가 서울시 도시관리계획으로 여기다 도로 놓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결정하면 이 도로가 뭐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도시군 계획시설이 된다. 그래서 기반시설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되면 우리는 그를 도시군 계획시설이란다. 명칭이 바뀌어요. 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되면 그 시설을 도시군 계획시설이라 한다. 자, 그러면 이제 기반시설이 있는데 기반시설이 또 7개로 분류됩니다. 예, 7개로. 이게 그러면 교통시설인지 공간시설인지 유통공급시설인지 공공문화체육시설인지 이런 기반시설의 분류가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 체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교통시설은 말 그대로 교통스러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심할 것, 주차장은 교통시설, 그러나 폐차장은 환경기초시설, 그리고 제가 공간시설은 도시민의 휴식공간 그랬죠. 휴식을 생각하라고 했어요. 도시민의 휴식공간. 그럼 어디 가서 우리 휴식이에요?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그래서 이거는 도시민의 휴식공간이다. 그래서 공간시설 기억하시고. 그 다음 유통공급시설은 말 그대로 유통공급시설이에요. 유통 나오고 공급 나오죠. 공급이라는 게 뭐 수도, 전기, 가스 이런 것들이 공급이잖아요. 통신도 공급이고. 자, 그러면 여기에 공동구, 시장 이런 것들 유통공급시설이다. 한번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공공문화체육시설입니다. 자, 거기 좀 럭셔리해요. 학교라든지 청사라든지 문화체육, 사회복지 이런 것들 공공문화체육시설. 그러면 여기서 좀 느낌이 없는 연구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이다. 보시고 방제시설은 재해 대비하기 시설이죠. 그래서 하천, 유수지, 저수지 이 정도. 나머지 방방방. 그래서 하천, 유수지, 저수지, 방제시설. 그리고 보건위생시설은 뭐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죽음, 그죠? 죽음. 그래서 장사시설,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보건위생시설이다. 죽음. 여기는 휴식. 이렇게 딱 체크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환경기초시설. 환경기초시설은 이것은 꼭 암기를 해 놓으시면 돼요. 이게 제일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환경기초시설은 말 그대로 더러운 거 처리하는 시설이죠. 환경기초시설 5개 외웁니다. 폐, 하, 수, 빗물. 환경기초시설은 폐하수, 빗물 이렇게 체크합니다.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시설, 폐차장, 하수도, 수질 오염 방지 시설, 그리고 빗물 저장 및 이용 시설. 그래서 오늘 이 환경 기초시설 중얼중얼 5번 합니다. 폐, 하수, 빗물. 그래서 이렇게 특징 살려서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참 잘 나온 파트입니다. 자, 그러면 이 기반시설을 봤습니다. 자, 그러면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하는 게 아까 관리 내용이었죠. 자, 이제 그러면서 이제 기반시설을 봤는데 이런 기반시설. 자, 우리가 여기 또 학교 놓고 공원 조성하고 전력시설 설치, 여기 주택이 있으면 학교 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도시민 휴식할 때도 공원 만들어줘요. 이런 시설이 기반시설인데 이런 시설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되면 우리는 그 시설을 무슨 시설이라고 했어요. 관리 결정되면 이를 도시군 계획시설이다. 그러니까 학교는 기반시설이잖아요. 근데 우리 서울시가 여기다 학교 조성하겠습니다라고 서울시 도시관리 결정하면 도시군 계획시설이다. 이렇게 용어 정리합니다. 자, 근데 나중에 우리 국토기획법에서는 기반시설 중에서 공동구하고 그리고 광역시설이라는 용어를 별도로 배웁니다. 그러면 공동구도 기반시설이 아니에요. 아까 유통공급시설이었잖아요. 근데 공동구가 뭡니까? 전기, 수도, 가스, 통신 등을 공동으로 수용하기 위해서 만드는 지하시설물을 뭘 한다고요? 공동구다. 이렇게 용어 정리 하나 하시고 그 다음에
광역시설입니다. 광역시설은 여러분 기반시설이에요? 아니에요? 앞에 배웠던 기반시설이죠. 근데 기반시설인데 어떤 거? 광역적인 정비체가 필요한 시설. 그래서 광역시설은 이 광역이란 막연히 넓다, 크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항상 두 개 이상의 관할구역에, 얘가 관할구역이에요. 그러면 두 개 이상의 관할구역에 이렇게 걸치는 시설. 걸치는 대표적인 게 뭐겠어요? 걸치는 시설, 도로라든지 철도라든지 이런 시설들을 광역시설이라고 그래요. 또 이런 두 개 이상의 시군이 같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같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뭐 공항이라든지 항만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광역시설이다. 그래서 광역시설은 두 개 이상의 관할구에 걸치거나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광역시설이다. 이렇게 체크를 딱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 기반시설이 방금 전에 학교는 기반시설인데 서울시가 여기다 학교 조성하겠다라고 서울시 관리계획을 결정하면 도시군계획시설이죠. 그러면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이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하고 정비하고 개량하는 사업을 무슨 사업이라고 합니까?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다. 자, 다시 기반시설이 학교는 기반시설인데 서울시가 여기다 학교 조성하겠습니다라고 서울시 관리 결정하면 이게 무슨 시설이 된다고요? 기반시설이 명칭이 바뀌어서 도시군계획시설이 되고 이 관리 결정된 이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하고 정비하고 개량한 사업을 무슨 사업이라 한다고요? 여기 도시군계획시설에다 사업자만 붙이면 되죠. 쉽게 도로 놓고 공원 조성하고 이런 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에요. 그러면 3번에서 나오는 여기가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우리 교재는 지금 수보기 책은 33페이지, 34페이지, 35페이지, 36페이지에 요 관련된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같이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그래서 용어를 하나씩 배우고 있습니다. 자, 그래 보시고 그 다음에 관리계획 지구기 하나 나왔고 네 번째가 뭐였어요? 아까 지구기사지 할 때 사가 도시개발사업 그리고 정비사업이죠. 정비사업에 관한 사업.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은 뭐예요? 여기가 이제 만들어졌는데 여기 신도시 만든대요. 이 사업을 무슨 사업이라고 그래요? 도시개발사업, 그죠? 도시개발사업. 네. 그리고 아까 여기 학교 짓는다. 그러면 학교 짓는 사업을 뭐라고 그랬어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했죠? 도로 놓는 사업,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했죠? 아까 기반시설이 관리 결정되면 도시군 계획 시설하고 설치 정비 개량 사업을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그랬고. 자, 그러면 신도시 만드는 사업, 도시개발 사업. 그리고 여기 도로 놓고 공원 조성하는 사업,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그리고 또 이 지역에 시간이 흘러서 건물이 노후 불량합니다. 그러면 드러내고 다시 하는 재개발, 재건축 이런 사업을 정비 사업이라고 하죠. 정비 사업. 학교 놓고 도로 놓는 사업, 시설 사업, 신도시 만드는 사업, 개발 사업,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하는 사업, 정비 사업. 여기서 개발 사업, 정비 사업. 아까 3번에 시설 사업.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런 시설 사업, 그리고 여기에 있는 도시 개발 사업, 여기 있는 정비 사업. 이 세 개 사업을 무슨 사업이라 한다고요? 자, 이 세 개 사업을 무슨 사업이라 한다고요? 도시군 계획 사업. 자, 용어 정리. 이것도 시험에 나왔죠. 도시군 계획 사업이란 지금 우리가 뭐 배우고 있어요? 도시군 관리 내용 배우고 있죠. 도시군 관리 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요거 그리고 도시 개발 사업 요거 그리고 정비 사업 요거 요 사업을 이 세 개를 무슨 사업이라 한다고요? 도시군 계획 사업이다. 도시군 계획 사업이다. 이렇게 기억을 딱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 사업은 도시군 관리 계획의 주요 내용이다. 이렇게 기억을 딱 하시기 바랍니다. 자, 도시군 계획 사업. 용어 정리하셨죠? 예, 그 다음에 또, 자, 지구기까지 여기서 이제 나왔어요. 사까지 배웠어요. 자, 그 다음에 지가 지구 단위 계획구역과 지구 단위 계획이죠. 지구 단위 계획구역과 지구 단위 계획. 그럼 지구 단위 계획은 자, 우리 앞에서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은 토지 규제를 하잖아요. 건물의 용도라든지 건폐율, 용적률, 높이 이런 제한만 하지 다른 규제가 없죠. 근데 여기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딱 지정되면요. 자, 여기서는 지구 단위 계획으로 이 지역에서 건물 지을 때 배치는 어떻게 하고 형태는 어떻게 하고 색깔은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구체적인 상세한 계획이 수립되는 거예요. 건축에 대한 이런 상세한 계획이. 주로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 토지 이용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지구 단위 계획은 토지 이용 계획보다는 거기에 건축에 대한 계획도 같이 들어가요. 자,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은 또 하나 기억할 것은
예,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려면 선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먼저 지정돼야 돼요. 이 지역이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될 지역이다라고 구역이 지정되면 이 안에서 이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된다는 얘기. 그래서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뭐부터 먼저 지정이 돼야 한다고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돼야 된다. 그러면 지정되면 이 안에서 수립되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라고요? 지구단위 계획이다. 그렇죠?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의 용어를 정리하는데 지구단위 계획은 자, 우리 서울시 전부에다가 지구단위 계획 수립하잖아요. 여기 이제 일부다, 서울시 일부다. 그럼 여기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면 여기에 수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할 것은 도시군 계획이 수립되는 대상 지역. 도시군 계획이 수립되는 대상 지역이 관할구역이잖아요. 자, 이 지역에 전부예요, 일부예요? 일부에 대해서 무엇을 위해서?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이 지역의 기능 증진, 그리고 이 지역의 미관 개선, 이 지역의 양원 환경을 확보하게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이다. 이것도 관리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부 그리고 기미하는 계획이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은 주로 건축과 관련된 사항들이 많아요. 자, 그렇게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지구기사지. 자, 그래서 관리계획 내용의 이런 용어를 쭉 한번 보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되겠고. 여기까지가 계획의 파트고요. 자, 우리 국토계획 및 유난 법률. 자, 이용 파트. 이용이란 것은 개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 국토에서 이런 행위를 할 때는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속 재지, 분할, 그리고 물건을 쌓아둔 행위, 이로에서 쌓아둔 적시죠. 이런 행위를 할 때 이런 행위를 개발 행위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행위를 할 때는 미리 관할구역의장한테 허가를 받도록 해요. 왜? 허가 없이 여러분 이런 거 마음대로 하면 난개발 되니까. 그래서 이 개발 행위와 관련해서 나오는 용어들이 있더라. 자, 그게 성장관리계획구역. 이건 용도구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성장관리계획구역은 관리 내용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성장관리계획구역은 녹지지역이라든지 관리지역이라든지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 보전지역. 자, 이런 개발이 안 되는 지역에 개발행위 발생 가능성이 많이 커져버렸대. 이런 지역에 개발행위 발생 가능성이 커지면 마음대로 개발되는 난개발 되겠잖아요. 그래서 난개발 방지하기위해서 여기다가 이런 지역에다 성장관리계획구역을 딱 지정합니다. 그러면 성장관리계획구역이 지정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냐면요. 예, 성장관리계획이 수립해야 돼요.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한 이유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계획을 수립하려고 구역 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돼 있죠, 이 지역에. 그러면 여러분은 성장관리계획대로 개발행위를 해야 돼요. 성장관리계획구역 안에서는 여러분이 이런 행위를 할 때 성장관리계획이 정하는 대로 개발행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들의 개발행위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장관리계획구역이 뭡니까? 그러면 녹지나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주상공은 지정되지 않습니다. 이 지역에 난개발 방지하기 위해서 이 지정하는 게 성장관리계획구역입니다. 그러면 구역이 지정되면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돼요. 그럼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되면 성장관리계획대로 개발행위해야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는 여러분 성장관리계획대로 개발행위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개발밀도관리구역. 자, 개발밀도가 높아서 규제를 해야겠다. 개발로 인해서 기반시설 부족이 예상되는데 기반 설치가 곤란한 지역입니다. 곤란한 지역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 곤란한 지역에다가 우리 허가권자가 계속 여러분한테 이 개발행위 허가해 줘버리면 난리 나겠죠? 그러니까 곤란한 지역에 건폐율 용적률을 강화하기 위해서 개발행위 하지 마라고 건폐율 용적률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구역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기반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 건폐율 용적 강화해서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하면 여러분들은 이 안에서 개발행위 잘 안 하겠죠? 예, 그래서 여기는 개발 밀도가 높은 지역에 규제를 하는 겁니다. 기반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 건폐율 용적률을 강화한다 그래야 돼요. 강화하기 위해서 지정한 구역. 그래 보시고. 그 다음 이에 반해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기반시설 부담해야 됩니다라고 지정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꼭 기억할 것은 요놈하고 중복 지정될 수 없다는 걸 기억합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도로, 공원, 녹지 등 기반 설치가 여기는 필요한 지역입니다. 필요한 지역입니다. 여기는 곤란한 지역에다 건폐율 용적 강화한 것이고 여기는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에서 도로, 공원, 녹지 등 기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게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다. 이렇게 딱 체크를 해 놓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이게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전체적인 틀을 한번 정리를 잘 해 놓으시 바랍니다. 자, 보시고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용어를 정리해 봤으니까요. 자, 우리 기출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1번. 국토계획 및 유람 법령상 도시군 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시군 계획사업에 해당한 것을 모두 골라라. 도시군 계획사업에 해당한 것을 모두 골라라. 아까 관리계획 내용에 지, 구, 기, 사, 지 있었죠. 자, 그럼 여기가 이제 사업과 관련돼 있잖아요. 기반시설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되면 우리는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그랬고, 자, 이 도시군 계획사를 설치하고 정비하고 개량한 사업을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그랬죠? 자, 사가 뭐였어요? 여기가 도시개발 사업, 아까 신도시 만드는 거 있었죠? 그리고 정비 사업, 이 세 개 사업을 무슨 사업이라 한다고요? 도시군 계획 사업이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에는 시설 사업, 그리고 도시 개발 사업, 정비 사업이 있다. 그런데 이 시설 사업의 시행 절차는 우리 국토계획법에서 두고 있고, 자, 개발 사업의 시행 절차는 도시개발법에 있고, 자, 그리고 정비 사업의 시행 절차는 정비법에 있어요. 정비법에 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그러면 시설사업 맞죠? 도시개발법에 따른 개발사업, 정비법엔 정비사업 세 개를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단순히 외우기만 하시면 안 되고 응용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다음 중 이렇게 이미 기출됐으니까 살짝 출제자들이 출제를 할 때 이제 정확하게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어볼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 사업은 도시군 계획 사업이다. 그럼 맞아요, 틀려요? 주택건설 사업은 아니죠. 그죠? 주택법은 우리 도시군 계획 사업 아니잖아요. 또 택지개발 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 사업은 도시군 계획 사업이다. 그렇게 또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법들은 도시군 계획 사업 아니고 시설 사업, 도시개발법에 있는 개발 사업, 정비법에 있는 정비 사업 세 개. 이게 도시군 계획 사업이다. 이렇게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용어를 잘 기억하시고. 자, 답은 몇 번이 답이에요? 자, 기억, 니은, 디귿 다 맞습니다. 29회 때 도시군 계획 사업의 종류를 물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2번은 용어정입니다. 자, 이제 계획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지 물었네요. 계획. 용어정의 일부다, 조문의 일부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기억이란 토지용 및 건물의 용도, 건폐, 용적률. 자, 여러분. 자, 토지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하기 위해서 있는 게 뭐예요? 이게 용도 지역이죠. 용도 지역을 지정한 것은 토지용 및 건물의 용도도 제한하고 건폐, 용적률, 높이를 제한하는 거잖아요. 이런 용도 지역에 대한 여기 있는 이곳에 그럼 여기는 뭐가 들어가 있어? 이곳이 있는 이유는 용도 지역이 있으면 이렇게 있잖아요. 용도 지역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요. 적용함으로써 뭐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하는 거 한다. 자, 그러면 여기 뭐가 들어가겠어요? 자, 용도 뭐겠어요? 지역 나오면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꼬봉이 뭐예요? 용도 지구. 그래서 용도 지구란 토지용 및 건물의 용도, 건폐,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이런 용도, 이게 지금 용도 지역의 설명이잖아요. 이런 용도 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하면서 뭐의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서 용도 지역의 기능. 그래서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는 같이 붙어 다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관리계획 내용에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지정 변경 그렇죠. 그래서 용도 지구는 이런 용도 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용도 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경관, 안전 이런 도모하기 위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 것을 말한다. 그래서 여기는 용도 지구에 대한 설명이죠. 그러면 참고로 자, 용도 지역에 대한 설명은 이런 단어만 나오면 용도 지역에 대한 설명이고, 그리고 또 이런 단어를 제한 또는 강화 또는 완화한다 그러면 용도 지구에 대한 설명이고, 그러면 용도 구역은 뭐예요? 용도 구역은 이거 다 나와야죠. 이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을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따로 정한다. 그래서 용도 구역을 설명할 때는 지역 지구가 다 같이 나와요.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일정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도시군 관리교육을 결정하기 말한다. 그래서 용도구역. 그래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예, 구분을 딱 해주세요. 그냥 요 단어만 나오면 용도지역. 그리고 이 단어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한다 나오면 용도지구. 용도구역은 이 단어의 지역지구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한다 그러면 용도구역. 자, 그렇게 정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푸실 때 이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는 예, 답은 몇 번이 답입니까? 네, 1번이 답이죠. 자, 그렇게 체크하시고 그래서 개념을 잘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2번 문제 이렇게 풀어보시고요. 자, 지역지구, 구역도 공부를 해야겠구나. 개념 정리를. 자, 계획의 개념. 그리고 아까 예, 도시군 계획사업의 개념. 자, 보시고. 이게 이제 가장 전형적인 유형의 문제입니다. 자, 작년에도 시험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제일 잘 나오는 틀이에요, 여러분. 예, 기반시설의 종류와 그리고 해당 시설의 연결이 틀린 것은 나왔어요. 아까 우리 기반시설이 쭉 있는데 기반시설 7개로 나눈다고 그랬잖아요. 그 연결이 틀린 것은 물어본 겁니다. 자, 교통시설 느낌 가져요, 여러분. 교통시설은 교통수로면 교통시설이죠. 자, 그래서 이런 도로라든지 철도라든지 공항이라든지 항만이라든지 그런 것들. 그 차 나왔잖아요, 차.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교통시설 맞죠? 그리고 더 추가한다면 주차장 교통시설이다. 근데 이와 비슷하게 무엇은 교통시설 아니라고요? 폐차장은 아니다. 이렇게 구분해서 정리를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주차장은 교통시설이고 폐차장은 환경기초시설이죠. 자, 그 다음 공간시설. 공간시설 그러면 제가 뭐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공간 나오면 휴식공간. 그래서 휴식 그죠? 그래서 공간 어디 가서 휴식한다고요? 공원에서, 광장에서, 녹지에서, 유원지에서 그리고 공공공지. 공공공지는 여러분 쉼터입니다. 이런 것들은 공간시설이다. 그래서 녹지 나왔죠? 공간시설 정리하시고. 그리고 유통공급시설은 말 그대로 유통하고 공급이잖아요. 그래서 유통 나오고 공급, 전기, 수도, 가스, 그리고 통신. 이거 나오면 유통공급시설이다. 정리하면 되겠죠. 그리고 공공문화체육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럭셔리, 학교라든지 문화라든지 체육이라든지 연구라든지 뭐 수련이라든지 이런 것들 나오면 공공문화체육시설. 그 다음에 보건위생시설 나오면 뭐라고 했어요? 보건위생시설은 죽음 그랬죠. 죽음. 보건위생시설은 죽음. 죽음이 뭐 생각나요? 자, 장사. 시설, 도축장, 그리고 또 병원 생각나야지. 병원, 종합의료시설, 이런 게 보건위생시설입니다. 그러면 환경기초시설은 뭐였어요? 자,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은 뭐였어요? 환경기초시설, 그죠? 그래서 환경기초시설 5개 외웁니다. 하수, 하수, 빗물. 이렇게 5개를 딱 외워놓으세요. 환경기초시설. 자, 그러면 답은 몇 번이 답입니까? 자, 5번이 틀렸다. 그래서 이런 유형을 잘 대비를 해 놓으시 바랍니다. 자, 보시고. 그래서 용어에 관련된, 그래서 용어 정리 쭉 한번 해봤고, 용어에 관련된 포인트 잡았으니까요. 자, 정리하시고. 그래서, 예, 보시고. 자, 그 다음, 이제 광역도시계획을 보겠습니다. 자, 광역도시계획은 좀 셔타죠.